가벼운 출혈 혹은 화장실 휴지나 팬티에 묻어나는 점상 출혈이 있을 경우 임신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유는 이식된 배아가 자궁 내막 안으로 파고들면서 생기는 착상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. 시기는 배아 이식 후 대략 일주일 전후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임신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, 만약 있다고 해도 임신에 확신을 줄 정도의 증상은 아니란 점은 참고 바랍니다. 자궁이 위치한 하복부의 경련이나 콕콕 찌르는 불편감 등도 초기 임신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증상 역시 이식 후에 프롤루텍스 주사나 크리논 같은 질정을 사용할 경우 그 호르몬 제제로 인해 생길 수 있고, 배아 이식을 할 때 사용하는 질경, 카테터 등에 의한 반응성, 하복부 불편감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이런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. 또 하나 중요한 증상이 유방통인데요. 가슴이 붓고 단단해지면서 만지거나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면 그것도 임신의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하복부 불편감이 주사나 질증으로 인한 것처럼 유방에 대한 증상도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치료로 생기기도 합니다. 이식하고 며칠이 지나서 유난히 피곤하고 잠이 오면서 별 신체 활동도 없었는데 피로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이것도 임신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. 다만 어떤 분들은 생리하기 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난임 치료로 호르몬 변화가 발생해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. 이 증상은 임신이 되고 4주는 지나야 나타나는 증상이라 배아 이식 후 2주 내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임신을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배아가 착상해서 임신 호르몬이 분비되는 경우 난소가 붓고 복수가 차는 현상이 심해지게 되는데, 이로 인해 위가 눌려서 음식을 잘 못 먹고 구역질을 하거나 토할 수 있으므로 이 증상 하나만 가지고는 임신인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. 하지만 이와 함께 동반되는 증상, 즉 배가 점점 불러나오고 숨쉬기 힘들어지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면서 구역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. 다만 전제 조건은 난자 채취를 했더니 10몇 개 이상 많은 난자가 나오거나 난자 채취 이틀 전 혈액 검사에서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3000 이상으로 높게 나온 분이거나 주치의 선생님한테 난소가 많이 부어 있어서 채취 후 며칠 지나 초음파 검사와 혈액 농축 정도를 알기 위한 혈액 검사를 받은 분 등 난소가 많이 증대되는 이른바 과자극 현상이 있었던 분들에 한정되니까 몇 개 나오지 않거나 난소가 별로 붙지 않거나 저반응군, 미성숙 난자 채취 등을 하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. 즉 위에서 말한 빈뇨, 구역, 구토, 배 나오는 증상 등이 임신을 의미하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또 하나, 난자 채취를 하고 2-3일이 지나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개 임신이 아니면 채취 후 일주일 전후에서 증상이 완화되다가 생리 즈음, 즉 한 2주쯤 지나면 다 소실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아니면서도 심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증상이 며칠은 있을 수 있지만 이식 후 일주일이 지나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고, 갑자기 과자극 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있다가 확 사라지게 될 경우는 임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.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도 임신의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. 만약 묽고 하얗면서 약간의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시작되면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양상이 그렇지 않고 냄새가 좋지 않거나 가렵거나 자결감이 있으면 감염이나 질정에 의한 자극으로 인한 분비물로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, 검게 약간의 피와 질정 찌꺼기가 섞여 나오는 것은 임신과는 상관이 없고 자궁 경부, 즉 입구가 충혈되어 있거나 난자 채취나 이식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경우 그 부위의 출혈과 찌꺼기가 같이 묻어 나오는 것이니까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